네, 이번 시간에는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공손옥이라는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소설가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과 가난을 현실적으로 다룬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소설집으로는 명랑한 밤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교과서 이렇게 페이지가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밑에는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선생님이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절 우리들의 집을 보면 돌화게 곱게 간 보리쌀을 솥에 앉혀 한 소끔 끓여내고는 쌀 한 줌과 끓여낸 보리쌀을 섞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산기가 느껴졌다. 안악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쌀과 보리를 섞은 다음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텃밭으로 갔다. 라는 부분을 보면은 돌화게 곱게 간 이 돌화기라는 거는 그 나와 있죠. 돌로 만든 작은 절구에 곱게 간 보리쌀을 솥에 앉혀서 그 다음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는다라고 본다면은 이 과거 농촌의 부엌 풍경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아궁이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작품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작품이건 간에 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줄 밑으로 가보면 뱃속에 아기 위로 셋이나 되는 아이들은 저녁에 골목에서 제 어미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기를 기대하며 왁자하게 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기 위로 셋이나 된다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넷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많은 자녀의 수, 현재와는 많이 다르죠. 현재는 아기를 잘 낳지 않는 추세니까 아이가 4명이나 된 걸 보니까 이때는 많은 자녀의 수가 있구나. 그리고 보면은 저녁 골목에서 제 어미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기를 기대하며 왁자하게 놀고 있다라고 해놓는 부분을 보니까 아마도 현재와는 다른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많은 작품들이 그 예전에 했던 놀이 문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과거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 밑으로 가서 안악은 진통이 가시기를 기다려 찬거리를 안아들고 텃밭을 나왔다. 아궁이에서 밥이 끓기 시작하자 텃밭에서 따온 가지를 끓고 있는 밥물 위에 올려놓고 호박과 호박잎을 뚝뚝 썰어 톱톱하게 받아놓은 뜨물에 된장국을 끓이고 오이채를 썰어 매콤한 오이국을 만들어서 저녁상을 차렸다. 그러고 나서 아이 낳을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 당시 출산에 대한 과거 사회적 인식을 좀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 여성들이 감당했던 고된 가사 노동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아기 예정일이 되면은 그 예정일에 맞춰서 산부인과를 가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쉴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리를 하면서 요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저녁상을 다 차린 후에 혼자서 아이 낳을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과거의 사회적 인식이 출산에 대해서 이런 인식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여성이 감당했던 가사 노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데워놓고 끓는 물에 아기 탯줄 자를 가위를 소독하고 미역도 담가놓고 안방 바닥에 집을 깔고 그 위에 들어 누웠다 라는 부분을 보니까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홀로 출산을 준비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이 출산이라는 게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과거의 인식이 드러난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기 낳을 때가 되면은 남편이 와서 그 장면을 같이 보기도 하고 할 텐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와서 121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내가 미리 물에 담가둔 미역을 씻어 첫 국밥을 끓였다 라는 부분을 보면은 이 출산을 마친 아내의 몸을 보양하기 위한 음식으로 이제 미역국을 준비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첫 국밥은 거기 나와 있죠. 오른쪽에 아이를 낳은 뒤에 산모가 처음 먹는 국과 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은 남편은 살인문 양쪽에 대나무를 세우고 새끼줄에 검은 숯과 붉은 고추를 끼워 대나무에 매달았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예전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 금줄을 치던 그 옛 풍습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의 넷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밤이라고 돼 있어 여기 부분까지가 이제 처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처음
중간, 끝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악이 토담집에서 넷째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중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팔남매를 낳았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를 볼 수가 있겠지. 이 그라는 거는 3인칭 시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사용하냐면 이게 마치 글쓴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 객관성을 높이는 거죠. 내가 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과장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좀 믿을 수가 없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제3자,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은 좀 더 객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 집은 토담집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접살림을 나면서 손수 지은 집이었다. 이 토담집이라는 거는 흙담만 쌓아 그 위에 지붕을 덮어 지은 집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집을 손수 지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손수 집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면은 마을 남정네들은 집을 짓는 일을 돕고 안악들은 음식을 만들었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 남자들은 와서 이제 집 짓는 일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여성들은 와서 이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웃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도왔던 과거 농촌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서로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황토에 노흙을 섞고 집을 썰어 지붕 흙을 만들고 몇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고 몇 사람은 마당에 길게 서서 다 이겨진 흙을 지붕 위로 올렸다라는 걸 보니까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 이제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물음표 부분을 보면은 나와 있죠. 그의 부모님에게 이 토담집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직접 손수 지은 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평생을 함께한 공간이자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이제 121페이지 8번째 주부터 17번째 주까지를 보면은 토담집을 이제 짓는 과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판판한 주춧돌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벽도 보면은 벽을 만들고 그다음에 구들장을 만들고 마루를 만드는 그런 이제 순서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토담집을 짓는 과정은 이렇게 주춧돌, 기둥, 지붕, 벽, 구들장, 마루의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자, 그 다음 넘겨서 교과서 12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 보면은 노란 흙벽, 노란 초가 지붕, 노란 마루, 노란 마당, 정다운 노란 집이라고 돼 있어서 다 이렇게 노란이라는 색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토담집에 노란 색채 이미지가 드러난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 아이들의 성장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 이 변화를 아이들과 함께한 토담집이 되겠죠.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낮, 저녁과 밤을 같이 했으니까. 그 다음 부분을 보면 그는 그 집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느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을 먼 훗날까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간직해 두고서는 몹시 힘들고 고달픈 도시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느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에 마음속의 보석처럼 소중한 그 추억들을 끄집어내 보고는 했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이 도시에서 생활이 아마 좀 고달팠나 봐요. 근데 그 고달픈 삶을 과거의 추억, 이 토담집에서 보냈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과 낮과 저녁의 밤을 추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추억을 끄집어내서 이제 견디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시의 생활이 너무 힘들 때마다 좋았던 토담집의 그 생활을 떠올려 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 좋았던 추억.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좋았던 추억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 힘들었을 때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추억을 끄집어내며 견디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라는 거 보니까 토담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온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이렇게 우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석양의 북새. 북새는 거의 노을의 방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이 비설거지라는 거는 비가 오려고 하거나 비가 올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치우거나 덮는 일.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석양에 북새가 있거나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을이나 낮게 깔린 굴뚝 연기를 보고 나면 다음날 비가 오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자연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똑도루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이렇게 의태어를 활용해서 현장감과 사실감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거죠. 현장감이.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과거의 삶이 명료했다고 규정한 이유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낮과 아침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삶이 명료했다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를 묶어서 토담집의 유래, 어떻게 토담집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의 유년 시절 토담집에서의 추억, 자연과 함께했던 그 추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도시에서의 삶은 굉장히 불분명한 거죠. 아까 그 토담집에서 생활과는 완전 반대죠. 토담집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명료했고 분명했다면 이 도시에서의 삶은 불분명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뒷부분을 보면은 왜 그런지 나와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은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이게 자연의 흐름에는 부합하지 않는 삶이죠. 당연히 여름에는 당연히 더우니까 반팔을 입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긴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가 된 거죠. 도시에서의 삶은. 그래서 자연의 흐름에는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수박은 이제 여름 과일인 거죠. 근데 이제는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봄에도 먹을 수 있고 가격을 좀 더 줘야겠지만 어느 철에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수박이라고 하면 이상하네. 그건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봄에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여름철 과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부분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을 경험하지 못한 그의 아이는 자연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자연 속에서 사는 토담집이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꼈을 텐데 그런 자연을 경험하지 못한 그의 아이는 당연히 자연의 변화도 알지 못하겠죠. 그 다음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놓고 있었다. 이게 바로 탄생과 죽음이 한 공간에 겹쳐지는 거죠. 탄생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생. 근데 거기서 또 죽음을 맞이하는. 탄생과 죽음이 한 공간에 이제 겹쳐져 있는 거죠.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 보니까 토담집에서 그와 그의 형제들이 태어났으며 그의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했다.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탄생과 죽음이 한 공간에 이제 겹쳐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는 이제 토담집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항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이 우리들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바로 서술 시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내용들이 다 이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었다면 우리들이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게 아니라 이제 보편적 차원으로 가는 거죠. 누구나 다 느끼는. 그래서 이 부분이 서술 시점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부분.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이 집이 요 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이 쓸쓸한 집은 도시의 주거 공간을 대표하는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이 토담집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끝부분을 보면은 탄생과 죽음이 없는 아파트에 살게 된 그와 그의 아이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간단하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재 개관부터 보면은 학습지에도 있습니다. 갈래는 현대 수필이죠. 그리고 성격은 회고적, 돌아보고 사색적, 생각하고 직접 체험하고 그 다음에 감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는 토담집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는 토담집에서의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특징은 3인칭 시점, 그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뭐였죠? 왜 그라고 했는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라고 하면은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화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한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서술의 시점을 바꿔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라는 부분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넘겨서 글의 구성 부분을 보면은 글의 구성은 이제 처음, 중간, 끝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부분은 안악이 토담집에서 넷째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출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의 한 부분이고 여자들이 굉장히 고된 가사노동에 시달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토담집의 유래, 신접살림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지은 집 그리고 그의 유년 시절 토담집에서의 추억, 뭐 예를 들면 비설거지를 했다던가 이런 자연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은 탄생과 죽음이죠. 죽음이 없는 아파트에 살게 된 그와 그의 아이. 그러니까 이제는 태어나면은 산부인과로 가고 죽음은 장례식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집에서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아파트에 살게 된 그와 그의 아이이다. 자, 그 다음 토담집과 아파트의 이제 대조적인 성격을 보면 토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계절이 굉장히 명료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아파트는 시간과 계절이 불분명한 공간. 토담집은 오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파트는 되게 인위적인 공간이죠. 자연과는 단절된. 토담집은 탄생, 성장, 죽음을 함께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공간이라면 아파트는 탄생, 성장, 죽음이 없고 이제 주거만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교과서 페이지를 보면은 교과서 130페이지 부분을 보면은 130페이지에 이제 1-1번에 나와 있죠. 가에 드러난 토담집과 관련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에게 토담집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자 라고 하니까 토담집이라는 거는 탄생, 그와 그의 형제들이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성장, 그와 그 형제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다음 죽은 부분을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토담집은 고달픈 도시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추억의 공간이자 탄생과 죽음까지 삶의 전 과정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공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학습활동 2-1번을 보면은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가다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고 평가해 보자. 우리가 이제 이 주제 통합적이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주제 통합적이 뭐냐면 교과서는 118페이지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통합적 읽기가 무엇이냐? 같은 주제, 같은 화제라고 할게요.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고 화제를 비판적 혹은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118페이지 있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도 교과서 131페이지에도 보면 왼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형식과 성격, 화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주제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주제통합적 읽기 혹은 독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 있는 혹은 다양한 형식에 있는 글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이제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던 이 작품은 이제 수필이죠. 그래서 집은 추억이 서린 공간이자 탄생과 죽음까지 삶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화제를 정서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뒤에 원래 우리가 배워했던 나나 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보 전달의 글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과학적인 관점에서 집이 그곳에 사는 사람과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 다 부분은 텔레비전 뉴스고, 거기서는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이나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는지도 우리 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학습활동 2-2번입니다. 만약에 가다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선별한 정보를 평가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가 타당하고 믿을만한가? 두 번째는 정보관에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그 다음 정보가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은 만약에 이 가를 본다면은 아파트에 생활하면 계절과 시간이 불분명해진다는 정보가 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공동체를 고려한 공간이 확충된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요새는 오히려 자연만큼 이렇게 잘 꾸며놓은 아파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학습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학습지를 풀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